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콘텐츠는요, 저희가 토픽 말하기 평가 문항 유형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토픽 말하기 평가는 이제 6개의 문항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고요. 1번 문항이 이제 그 1급 초급 문항에 해당이 되고요. 6번 문항이 이제 고급의 6급에 해당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문항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한국능력시험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이제 1급 초급 문항이고요. 여기 문항 유형은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간단한 질문을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는 초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또 가까운 사람이나 삶을 단순한 일상이나 계획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을 듣고요. 적절하게 대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초 동안 이제 준비하고 30초 동안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보시면 아무래도 인터뷰니까 어떤 이제 그 개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나 사물, 단순한 계획과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초 단어와 표현들을 미리 공부하면 좋고요. 또 기초적인 소재에 대해서 여러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소재에 대해서 대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 소재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 그리고 답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확한 발음, 억양, 속도 이런 것도 1급에 맞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을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1급이니까 취미가 뭐예요? 그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라든지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개인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것들을 인터뷰로 일본에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범답안 보시면요. 제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저는 시간 있을 때 영화관에 가요. 집에서도 영화를 자주 봐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슬픈 영화도 잘 봐요.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갈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항 보시면요. 그림 보고 역할 수행하기인데 이거는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그래서 2번 문항 2급에 해당되고 초급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이 주어지고 어떤 대화에 이어지는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한 질문을 듣고 적절하게 역할 수행하는 초급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질문은 주거와 환경, 쇼핑,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준비하고 40초 동안 대답을 합니다. 자, 공부 방법 보실까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거나 상황을 말하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등 필요한 기초 단어를 미리 공부하면 좋고요. 또 그런 관련 소재에 대해서 여러 문장으로 말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어떤 억양이라든지 발음 이런 것들, 속도 이런 것들을 2급에 맞게 유지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 보시면요. 자, 여자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서 내리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림이 제시가 되고 이제 남자 이제 택시 운전 기사분이 손님 여기가 한국대학교 정문인데요. 여기서 내려드릴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손님이 승객이 원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범답안 보시면 아니요, 기사님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까지 가주세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가다 보면 도서관이 나와요. 도서관을 지나서 조금 가면 오른쪽에 작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조금 가면 왼쪽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짧은 대화하고 그림을 보면서 그림과 관련 있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인데요. 다음 문항. 그림 보고 이야기하기. 3번은 이제 3급에 해당되고 이제 중급 문항인데요. 자, 보시면 자, 친숙한 사회적 화제의 연속된 그림을 보고 그림 속 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을 묘사하고요. 제시된 그림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급 수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제 네 컷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 생활, 문화 생활 등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관련된 어떤 그림이 제시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림 속의 상황과 사건을 묘사하고 이야기를 구성해서 말하는 유형의 문제이고요. 40초 동안 준비하고 60초 동안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 보시면 학교나 직장 생활과 같은 친숙한 사회적 상황과 여가, 문화 생활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화제들을 묘사, 서술, 구성하는 데 필요한 표현을 공부를 하고요. 중급 수준의 화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얘기하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완성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시 발음, 억양, 또 어떤 속도 연습을 3급에 맞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 보시면 이제 그림이 네 컷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 씨가 춤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배경 상황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네 컷이 있는데 한 그림에서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내면 두 개. 그래서 8개의 문장을 만들면 60초 정도 시간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당 두 개의 문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답 보시면요. 춤 경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수 씨와 친구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되었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민수 씨와 친구들은 다른 팀의 공연을 보면서 무척 긴장을 했어요.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고 나서 민수 씨 팀은 하나도 떨지 않고 정말 멋있게 춤을 췄어요.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경연이 모두 끝난 후에 시상식을 했는데 민수 씨 팀이 1등을 했어요. 친구들은 정말 기뻐했고 민수 씨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요. 자, 그래서 3번 문항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대화 완성하기. 역시 4급에 해당되는 중급 문제이고요. 보시면 대화의 맥락에 맞게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급 수준의 문제이고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듣고 남자 또는 여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말에 적절히 대응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0초 동안 준비하고 60초 동안 대답을 하면 되고요. 자, 공부 방법을 보시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상황에서 가볍거나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제안, 조언, 거절 등 다양한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기능들을 미리 공부하고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잘 파악한 후에 맥락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또 4급에 맞는 그런 어떤 억양이라든지 정확한 발음, 속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 보시면 두 사람이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할 운동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여자가 할 말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남자,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거라고 하던데 얘기 들었어요? 여자, 네. 그런데 자, 어린이 놀이터에 어른들 운동기구가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 사용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남자, 그건 안내문을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여자의 어떤 그런 대화를 완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범답안 보시면 안내문을 설치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안내문을 잘 읽지 않고 또 놀이터에는 글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잖아요. 놀이터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놀이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짧은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제 대화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화의 어떤 내용을 듣고 이어서 여자가 완성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문항은 이제 고급 문항에 해당이 되고요. 5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하기 문항인데요. 경제, 과학, 대중매체, 문화, 예술, 정치, 환경 등 어떤 사회적 화제나 추상적 화제의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요. 비판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고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0초 동안 준비하고 80초 동안 대답을 하는 문항입니다. 자, 공부 방법 보실까요? 사회적 화제, 일부 추상적인 화제 시각 자료, 여기에는 뭐 도표라든지 그래프, 포스터,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현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추측해서 비판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데 필요한 어휘 및 정형화된 표현들을 미리 공부해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 자료를 먼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5번 문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자를 접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일관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고요. 역시 발음, 억양, 속도 유지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고급이니까 고급다운 그런 어떤 발화, 속도라든지 발음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예시 문항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프와 기사가 있죠. 보실까요? 자, 뉴스를 듣고 자료에 제시된 사회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말하십시오. 그래서 남자.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금융 거래 이용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 지점수 역시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듣고 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학생이. 그래서 70초 동안 준비하고 80초 동안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 이 어떤 자료를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을 보시겠습니다. 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률은 25%에서 60%까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은행 지점 수는 1000개 이상 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한 일들을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은행 지점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지점 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할 것이고, 은행 일자리가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점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미래지향적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입함으로써 경쟁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시면 어떠세요? 자,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모범 답안처럼 대답을 한다.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대답한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고요. 모범 답안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문항 그래서 그래프나 어떤 자료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의견 제시하기 6급에 해당되는 고급 문항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문 분야나 추상적인 내용,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고급 수준 문제이고요. 70초 동안 준비해서 80초 동안 대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고급 수준의 사회적 화제나 추상적 화제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화제의 배경 제시, 어휘 표현들을 공부하고요. 맥락에 맞는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면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억양, 발음, 속도 유지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예시 문항 보시면요. 리더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생각과 행동은
조직은 물론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와 그 근거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죠? 일단은 보시면은 리더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와 그 근거를 얘기를 해야 과제 수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초 동안 준비해서 80초 대답을 해야 되고, 모범 답안 보시면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조직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리더는 우선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자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지, 조직이 무슨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와 같은 것들이죠. 그때 리더의 판단에 따라 일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일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추진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안목으로 훌륭한 판단을 했더라도 추진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기도 됩니다. 그럴 때 리더는 구성원들의 힘을 한데를 모아 일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판단력과 추진력 이 두 가지가 리더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6번이 이제 고급 문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픽 말하기 평가, 토픽 시험, 특히 토픽 말하기 시험이 이제 2022년 11월에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문항 유형, 1번 질문에 대답하기, 인터뷰, 2번 그림 보고 역할 수행하기, 역할극, 3번은 이제 그림 4컷 보고 이야기 만들기, 4번 대화 완성하기, 5번 자료 보고 해석하고 의견 제시하기, 6번은 자기 의견 제시하기, 이렇게 6개의 문항으로 토픽 말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어떤 문항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잘 지도해서 학생들이 토픽 말하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토픽 말하기 평가 문항 유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저희 같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